그 제가 펠런 난로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펠런 난로를 말씀을 드렸는데 펠런 난로를 기존 대비해서 펠렛을 넣으면은 그 열을 갖다 옆으로 이제 퍼지게 만들어 가지고 위로는 좀 올라가기 힘들게 만들고 옆으로 퍼지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뭐 회사별로 뭐 크기는 아주 미니도 있을 수 있고요. 이만한 미니였다 옆에다가 그냥 조금 붙여 넣는 정도로 해도 그것만 해도 열기가 굉장히 많이 밑 위로 한꺼번에 그냥 딱 날아가 버리는 것보다 뭐 제가 이제 그 냄비 뚜껑 같은 것도 보면 압력식으로 해서 열을 가두는 거죠. 뭐 예, 냄비 바닥을 갖다가 그냥 삼중 바닥이 요새 다 있잖아요. 삼중 바닥이 있는데 밑에에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삼중 냄비 같은 것이 보면 바닥 밑에 삼중 바닥이라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그 냄비 같은데 밑에는 좀 얇고 그다음 위에는 중간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되면 열이 한쪽으로 이렇게 제 방식의 이렇게 슈퍼 다이오드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열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안에서 축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열이 낭비가 되지 않고 그 안에서 자갈 구조처럼 어, 열이 축적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뭐 사중 구조, 오중 구조도 상관없어요. 이제 모두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 가스불을 밑에서 데우게 되면 그쪽 방향 열이 축적이 됩니다. 그럼 가스불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냥 전기로 하는 방식도 똑같이 열이 그 안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을 갖다가 주방 냄비를 약간 오목하게 만들면 더 열이 가두어지겠죠. 열이 가두어지는 식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건 좀 불편하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일반 냄비 만들듯이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그 뚜껑을 이중 유리 뚜껑으로 일단 내용물이 보여야 되니까 이중 유리 뚜껑 할 때는 이렇게 좀 떨어진 공간이 떨어진 이중 유리 뚜껑이 있을 수 있고 붙여진 이중 유리 뚜껑 유리를 갖다 이중으로 붙여놓는 그럼 압력밥솥처럼 누르는 산에 올라가서 돌을 딱 얹어놓으면 압력이 딱 형성돼서 내보내서 압력밥솥처럼 빠르게 끓는 게 음식도 맛있어요. 또 부들부들해지고 고기 같은 거 굽게 하면은 갈비도 뭐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스텐 냄비로 했을 때 스텐 유리 뚜껑으로 했을 때는 스텐 유리 뚜껑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낫다. 스텐 유리 뚜껑은 뭐 볼 필요 없잖아요. 내용물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뚜껑 닫으면. 그런 이런 방식으로 이제 했을 때 굉장히 적은 연료로 빠르게 음식이 만들어진다. 식당에서 아마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뭐 가정용과 또는 식당용 이런 원리를 따라서 만들 수 있고 야외용 그래서 야외에서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뚜껑을 스텐 뚜껑으로 야외에서는 뭐 유리 뚜껑 할 필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스텐 뚜껑으로 이렇게 딱 닫아 놓고 고기를 굽는다든지 그 안에서 그러면 고기가 빨리 구워지겠죠. 안 타고 빨리 구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외용 할 때는 약간 넓게 굽잖아요. 이렇게 그 부탄가스가 폭발하지 않을 정도로만 열이 이제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부탄가스 열이 전달돼가 폭발하지 않을 정도로만 넓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고기를 바닥 자체도 삼중 바닥으로 밑에 게 이제 얇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간 정도 그다음에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삼중 보통 삼중 바닥 하니까요. 사중 오중도 상관없어요. 뚜껑은 스텐 뚜껑으로 한다 그러면 스텐이나 뭐 기타 철 뚜껑 이중으로 뚜껑을 해주면 음식이 빨리 조리되고 타지 않은 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적은 연료로 많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방식 이제 이런 그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식당용이가 됐든 아니면 가정용이 됐든 간에 이렇게 냄비 안에 자갈을 넣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갈을 넣어 가지고 밑에서는 이제 화덕이 이렇게 그 가스로 데우고요. 그러면 그 가스로 데우면 그 안에 이렇게 자갈이 이제 이렇게 깔려 있어 가지고 자갈을 통해서 그 삼겹살을 구우면 이제 자갈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뭐 그건 못 만들면 이상한 회사죠. 근데 거기다가 삼겹살에는 이렇게 굽는 이런 방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갈 자체는 서로 굵기가 그렇죠. 틀린 자갈이 들어가야지 열이 서로 전기선처럼 또 열의 전도 전기선, 열의 전도선 이렇게 열이 이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오래 보존이 되고 위로 잘 안 갑니다. 이게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자갈 크기를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 위에다가 이제 굽는 거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굽는 이런 그 주방 이렇게 식당용이 됐든 가정이 됐든 이런 조리기구를 만드시면 제 조리기구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양열 조리기에도 내가 그 방식을 이렇게 했었는데 돔 형식으로 빛을 모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안에 회전 간격이 틀린 나사식 회전 구조를 안에다 넣어주면 열이 안으로 가두어지는 형태가 되면서 태양열을 이렇게 방송국 반사파처럼 거기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으로 열이 모입니다. 그 안에 이렇게 사각의 오븐처럼 생긴 그런 것을 넣어서 오븐처럼 생긴 뭐 수된 구조라고 합시다. 수대는 아니라도 일반 철판을 넣어서 여기다가 자갈을 안쪽에 넣어주고 바깥쪽에 넣어준다. 그것도 이제 자갈 구조를 서로 이렇게 굵기가 틀린 것을 만들어내면 그 안에서도 열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전기선이나 열 전도선처럼 평균 이론을 따라서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 그래서 자갈 구조 안에서도 서로 열이 옆으로 교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냉기도 그렇게 되겠죠. 냉기 같은 것을 어떤 데 사용하면 서로 그 굵기가 틀린 것을 딱 배치해 놓으면 밑에는 물이 흐르고요. 물이 흐르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지하수 같은 그 위에다가 이게 자갈들을 이렇게 딱딱딱 깔아놔 가지고 냉기를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굵기가 틀린 자갈을 대체 돌이겠죠. 다갈이나 돌이나.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그 냉기가 안에 딱 가두어지고요. 그다음에 위로 촘촘촘촘 해놓으면 그 냉기가 가두어지겠죠. 지하수로 흐르는 냉기가 가두어지고 그걸 냉장고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제 뭐 식품용 어떤 그 아이스박스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집안에서 좋은 냉장고를 만들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영업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밑에 이렇게 증발기 같은 것이 이렇게 밑에 부분에 있거나 어떤 위에 부분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제 방식의 그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관을 냉매가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서로 굵기 같은 그 금속관을 딱 붙여놓은 거 원형 타일식으로 보일러선 쓸 때 집에 이렇게 다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증발기를 몇 개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공기와 부딪히는 표면적이 넓죠. 이렇게 원형식으로 해놨으니까 그걸 몇 개를 배치해 놓든지 배치해 놔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다가 이제 자갈 같은 것도 직접 넣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자갈과 비슷한 금속 구조, 단단한 금속 구조를 안에 넣어가지고 추가로 냉기를 축적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형식을 선택하셨을 때는 이 방식이 됐습니다. 이게 냉동고가 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송풍을 갖다 내보내 골고루 순환을 시켜주면 냉장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냉장고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열을 축적하듯이 냉기를 축적할 수 있는 자갈 구조, 금속이 되겠죠. 근데 실제 자갈도 갖다 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제 자갈을 좋은 냉장고 안에 갖다 놓는 방식. 그럼 그 좋은 냉장고 안에 그렇죠. 서로 굵기가 틀린 걸 갖다 놓으면은 그 냉기가 오래 보존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어떻든 야외용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갈을 그 밑에 깔고 밑에서 가스로 이렇게 데우고 그래서 자갈을 통해서 열이 축적된 상태에서 뚜껑을 이중 뚜껑으로 이렇게 스텐이 됐든 철판이 됐든 닫는다. 그러면 열이 빨리 그것이 익혀집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제 방식이 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자갈이나 뭐 아니면 금속 구조를 갖다 자갈 구조를 만들어놔서 안에다 넣어줘도 냉기도 굉장히 축적이 되고 열기도 축적이 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 제 아이디어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신다. 펠럿 같은 이런 난로도 그렇죠. 열이 보면 위로 확 그냥 빨리 날아가 버리게 하면은 그리고 연료 소비량이 많아지죠. 연료 소비량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더운데 겨울에 추운데 문을 다 사방 열어놓고 이렇게 난방하시면 따뜻합니까? 따뜻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열을 가둬놓은 채 환기를 조금만 해주고 이제
어쩌든 몇 분에 한 시간에 한 번씩 몇 시간 한 번 잘 꽉꽉꽉 닫아 놓으면은 열기가 그 안에서 보존됩니까? 열기가 보존되죠. 이 펠럿 연료도 이렇게 만듭니다. 자, 펠럿 연료도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펠럿을 넣고 그래서 타는 데가 있고 펠럿이 타는 데가 있고 옆을 좀 늘려주는 거예요. 회사별로 틀리겠죠. 회사별로 어떻게 틀리냐면은 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펠럿을 보통 이 가운데서 이게 위에는 연통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연통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이제 여기 그 펠럿을 넣고 태우는 주 연소실이 있으며 여기는 유료 뚜껑 같은 거 이제 달아 놓겠죠. 그럼 옆에다가 확장 개념으로 너무 크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너무 커도 상관없어요. 양 옆으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난로를 열을 위로만이 아니라 옆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공간을 뭐 크든 작든 얼마나 크든 간에 그건 여러분들 뭐 모양과 형태를 등록시키려는 게 아니다.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끔 만들어주면 밑에서 이렇게 열이 머물러 있게 되고요. 옆으로 퍼지니까 위로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서 적은 연료로도 적은 펠럿으로서도 가능하다. 심지어는 여기다 양초 같은 거, 그리고 촛불 양초 같은 걸 넣어도 이것도 충분히 보온이 된다. 이런 구조를 따라서 만드시면 제게 되시는 겁니다. 이걸 양 옆으로 몇 개를 추가로 좀 뭐 구들장처럼 옆으로 쭉 옆으로 배치해 놓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군고구마도 만들어도 되고요. 군고구마 장치도 만들어도 되고, 뭐, 각종 음식도 이런 식으로 옆으로 퍼지게 해가지고, 조리를 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도 있다. 이 안에는 자갈 같은 거, 그리고 자갈 같은 걸 넣어주면 펠럿이 훨씬 더, 열을 보유를 하겠죠. 펠럿 자갈 같은 것을, 서로 굵기가 틀린 자갈을 넣어주면 그 안에서 열이 머물고 유를 잘 안 올라가요. 그럼 이 높은 온도 안에서 그 펠럿이 완전 연소를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열기와 재는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게 각종 조리기구다. 조리기구다 그러면 가스가 이제 여기서 밑에서 데우고요.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리기구를. 어, 어, 막 조리기구도 이제 저런 식으로도 조리기구도 그 야외용 조리기구도 저런 식으로 똑같이 이 한가운데서만 가스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한가운데 가스나 무엇이 됐든 사용하면 옆으로 퍼지게끔 만들어 주면은 뭐 옆으로 퍼지게끔 만들어 주. 그럼 그것에 그냥 넓이만 옆으로 퍼지게끔 만들면 조리가 되느냐? 아닙니다. 공간을 위에서 이렇게 구들장처럼 이렇게 열을 가둬야죠. 옆으로 가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둬가지고 이렇게 열기를 안에서 머물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 그걸 열 조리기구와 조리가 빨리 되겠죠. 물을 끓는다 그러면 그 위에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는 게 낫습니까? 안 닫아놓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난로 형태도 될 수도 있다. 난로 형태로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난로 형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다. 전기도 그러면 옆으로 퍼지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옆으로 퍼지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훨씬 더 좋다 이 말씀이죠. 옆으로 퍼지게끔 열기를 그쪽으로 향하게 만들어주면 난로가 됐든 조리기구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열기 적은 가스로 적은 연료로 충분히 난방과 이렇게
그렇지. 난방도 되고, 이렇게 그렇게 그냥 일반 조리도 되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온탕기다 그랬을 때, 온탕기다, 막 보일러 같은 데 보면은 물 끓여가지고 순환을 시키잖아요. 근데 물을 갖다가 아이스박스처럼 보존을 해서 뜨끈뜨끈하게 보존하도록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데우는 부분에 저처럼 이렇게 편란 난로처럼 이런 식으로 옆으로 여기서 데워주면은 양 옆으로 이렇게 물이 옆으로 흐르면서 이 안에서 조그만 열이 이렇게 위로 발산되지 않게끔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태워 물로 끓여줄 거 아니면 옆으로 가게끔 만들어주고 좀 공간을 좀 넓혀주면은 그 안에서 훨씬 열이 가두어지면서 적은 연료로 물이 데워진다. 뭐 그걸로 이제 보일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일러도 그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요새 뭐 가정용 이렇게 그냥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이 장치 있잖아요. 물을 끓여서 이렇게 물로서 이렇게 난방을 하는 이렇게 매트 있잖아요. 매트도 이런 방식으로 옆으로 이제 같은 뭐 전기로 이제 끓이는 거겠지만 전기로 끓여가지고 옆으로 퍼지게 하고 그것이 열이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발산되지 않도록 그렇죠 밀폐 구조 그러니까 일종의 열로부터 보호하는 아이스박스 구조를 가졌다. 그러면 열이 이제 외부로 잘 발산이 되지 않으면서 간이 보존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것도 역시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이 위로 잘 안 가고 옆으로 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옆으로 향하게 만들어서 일종의 구들장 구조, 우리의 원돌 구조가 만드는 거죠. 원돌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돌의 원리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조가 좀 복잡하다 그러면 그렇죠. 그냥 완전히 그 안에서 이렇게 열기 자체를 갖다 순환하는 회전식 통로를 만들어주면 어떻습니까? 회전식 통로를 만들어주면 순환하는 열기가 있다. 그럼 펠럿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옆으로도 퍼지게 만들어주고 위로 나가는 열기가 이렇게 연통을 감싸면서 가도 되고 회전을 통해서 열기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면 그럼 거기도 열이 또 축적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펠럿이 곧바로 여기 타가지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일산화탄소 발생에만 지나치게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이 부분을 이게 그림이 잘 그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열기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원통망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한 바퀴 회전식으로 이렇게 돌아주는 거예요. 원형식으로 열기가 통로를 통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열기가 이렇게 회전하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이게 펠럿이라는 것의 특성상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열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면적인 좀 넓어지도록 원형 코일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냉장고 이게 돼지꼬리 물 데우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원형 코일 형태로 감아 놓는다고 그런 것처럼 펠렛의 형태를 일산화탄소 발생은 좀 문제가 있으면 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직선으로 그냥 곧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살짝 웨이브를 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밑으로 쟤는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쟤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위로 올라가는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면서 열만을 가두려면 그 안에다 이렇게 회전 구조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이건 제가 다음에 또 연구해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열이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올라가게끔 만드는 장치. 연기는 위로 싹 빠지면서 회전하면서, 연기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연기가 왜 발생할까요?
그렇죠. 불완전 연소했기 때문입니다. 제 이론을 따라서 휘발유도 온도를 높이는 중간 저장소라는 공간에서 휘발유다, 경유다, LPG 가스다, 그 다음에 수소산소 가스다, 이렇게 우라늄, 액상, 수소산소 가스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연료를 온도를 높여주면은, 그렇죠, 굉장히 완전 연소에 가깝게 여기다가 산소를 같이 섞어주면은 완전 연소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산소 비율을 높일수록 완전 연소가 잘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수소산소를 같이 섞어준다든지, 수소만을 먼저 온도를 높이고 또 하나의 수소산소를 섞어주는, 균일하게 섞어주는 이 공간, 산소의 비율이 높아지면은 그렇죠, 완전 연소에 가깝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을 갖다가 직선으로 탁 올라가는 것보다 회전 구조를 좀 놔주면은 훨씬 더 열이, 그렇죠, 위로 올라가면서 옆 나머지 열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열이 더 방안을 따끈따끈하게 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을 곧바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예, 데울 수 있겠죠? 예, 이게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난방 형태를 만약에 이런 형태로 만든다. 뭐 난방기구가 있다. 난방기구, 뭐 히터기구가 있고, 뭐 이렇게 난방기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히터기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기가, 그거는 뭐 제가 발생하진 않잖아요. 열이 발산하는데, 이런 식으로 원형 구조로서 이렇게 원형 타일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형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열이 가둬져 가지고 보다 난방 같은 연료 대비해서 굉장히, 뭐 가령 뭐 전기로 전기를 데울 거 아니에요. 전기로 물을 데운다. 전기로 아니면 어떤 금속 막대 같은 것을 데운다. 석영관을 데운다. 그래갖고 이게 그게 할 때 그거 자체를, 석영관 같은 건 깨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회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자체도 이렇게 회전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열이 회전식으로 그 안에서 이렇게 되겠죠. 석영관 대신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회전식으로,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난방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 열 자체를 위로 이렇게 열기가 그 난방의 열을 갖다 위로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있는, 회전 통로를 하나 주는 이런 형태. 이해가 가십니까? 열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열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난방 기구나 펠럿에서 발생하는 어떤 열을 그 공기전, 그 열은 이게 이제 공기가 열로 되어지는 공기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위로 올라가게끔, 그 적당한 높이는 그 회사의 제품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기가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펠럿은 제가 발생하지만 일반 전기나 가스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 코일식으로 이렇게 열기가 그 안에서 이렇게 공기 통로죠. 일종의 공기 통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방식의 회전식으로 열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회전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같은 대비해서 굉장히 난방이 잘 된다. 이런, 그래서 제 구조에 해당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술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냉기다. 그러면 냉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냉기가 오래 보존되기 위해서, 냉기도 이렇게 사방으로 발산하잖아요. 근데 야부에 이렇게 아이스박처럼 또 발산 못하겠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을 때 냉기가 그 안을 갖다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가두어지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냉기도 가두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두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가령 이렇게 좀 불편할지도 모르겠는데, 좋은 냉장고 안에 그 냉기가 들어가는 회전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냉기라는 것은 공기죠. 차갑게 만들어진 공기가 이 안에 들어가서 팬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팬을 통해서 순환을 시켜도 이렇게 좋은 냉장고 안을 이런 식으로 회전으로 여기 안에 이렇게 좋은 냉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를 차가운 금속관 안에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차가운 금속은 이제 이게 그 온풍기다.
아니면 냉풍기다 그랬을 때, 에어컨이다 그랬을 때는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관이 좀 두껍지 크지가 않으니까 굵기가 틀린 금속관을 배치해도 되지만 이렇게 냉기가 흐르는 관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좀 지저분하고 복잡하겠죠. 그러면 이게 사각 좋은 냉장고다 그러면 그 작은 팬을 통해서 송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풍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빨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빨아들이면 냉기가 일단 전기를 통해서 만들어주면 그 안을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사각 구조 안에서 이렇게 회전, 공기가 순환하, 차가운 공기가 순환하도록 이렇게 내부를 원형 구조로서 이렇게 뭐 내부를 이렇게 원형 구조가 아니더라도 순환하게끔 이렇게 통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냉기가 훨씬 더 잘 생긴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구조를 따라 냉장고를 만들거나 또는 그것도 뭐 이런 구조를 따라서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데 그 더워진 공기가 회전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 안에 열이 좀 더 오래 머물게 된다. 냉기도 이렇게 송풍 이렇게 바람을 환풍기처럼 빨아들여 이렇게 회전하면서 해주면 그 안에서도 냉기가 오래 보존되겠죠. 같은 연료 대비해서 전기 대비해서 굉장히 효율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을 순환하는 장치다 그러면 물을 뜨겁게 데운 것이 이렇게 원형 구조를 따라서 이렇게 회전해주면 그냥 놔두는 것보다 안 놔두는 것보다 회전식으로 이렇게 안에 이렇게 하나의 방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방이든지 난방기구든지 회전하면서 열로 데워진 공기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방을 이렇게 돌 수 있는 원형 통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 같은 연료 대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난방 효과가 나타난다. 또 같은 연료 대비해서 우수한 냉방 효과도 나타난다. 그 차가워지거나 더워진 공기를 원형 통로를 통해서 흐르도록 추가적으로 외부적으로 발산하지 않게끔 그 안에 가두는 거죠. 그러면 같은 연료 대비해서 굉장히 좋다. 그 안에 이제 좀 공기를 빨아들이는 장치가 좀 있어야 되겠죠. 공기를 근데 그 안에서 들어가서 죽으시면 위험하겠죠. 좋은 냉장고나 거기서 작업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때. 그렇죠. 끄고 이렇게 송풍하는 장치 안에 내부 공기를 흐르는 것을 끄고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예. 뭐 그런 방식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외부로 열기나 어떤 그 냉기가 쉽게 발산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중앙 냉난방 같은 것도 보면은 중앙 냉난방이다 그러면 위에서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는 그 구조인데, 그거 자체도 내가 보기에는 좀 복잡은 하겠다. 지금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그 회전식으로, 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네.